안녕하세요. 리테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국민대 수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입시 결과를 발표한 대학교들은, 중요한 대학교들은 이제 1차적으로 좀 입결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아직도 입결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들도 뭐 5월 말 그리고 6월 요렇게 이제 상간에 5월 6월 상간에 아마 이제 입결을 좀 공개할 것 같고요. 뭐 각 대학교들 이제 입결이 공개되는 대로 이제 자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좀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보다는 네, 이제 웹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 일부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재편집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번에 공개된 입결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 입결은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입결에 한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추후에 정시 입결이 공개가 되는 대로 정시 입결도 역시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이제 이 유튜브에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 같은 경우에 이제 웹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살펴보다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좀 편집한 이 내용 이외에 이제 지원자들,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가, 그러니까 최고점부터 시작해서 최저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구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평균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전형들마다 좀 특이한 입시 결과가 좀 나타난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 해당 내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수시 입결 첫 번째,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 거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국민대는 하나의 전형밖에 없죠.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요 전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전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100% 이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는 인문 같은 경우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당되는 이제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어쨌든 교과 성적 100% 일괄 평가이긴 하지만 자,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이 85%입니다. 85%고, 그 다음에, 성취도가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 비중은 1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산해서 이제 100% 입결을 이제 추산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에서 상위 3개 과목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대 정도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상위 3개 과목 성적들이 뭐 성취도가 모두 올 A일 확률이 이제 되게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통과 일반 과목 85%가 매우 중요한 이제 평가 기준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 이제 모집 방법은 이렇게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인문하고 자연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그러니까 사회든 과학이든 한 과목,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국수영 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한 과목에서 4개 영역 중에 합산 등급 2합 5,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합
6등급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자체도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입결이 이제,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자, 한국어문학부, 국어 국문학 전공,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전공, 그 다음에 뭐 영어 영문, 그 다음에 중국 어문 전공, 중국 전경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했을 때, 이제 각각의 이제 모집 인원들, 그리고 이제 입학 성적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특이점들이 있다면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 국어 국문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8명이었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도 모집 인원은 8명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은 7대1. 네, 이전 연도 경쟁률도 7.1대1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은 지금 2.15등급, 그리고 이전 연도 평균 등급은 2.29등급으로 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네, 2명 모집,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죠. 2024년도 그렇고, 2025학년도도 그렇고, 모집 인원이 좀 적은데, 어쨌든 이제 경쟁률 9대1, 이전 연도 경쟁률은, 18.5대1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되게 경쟁률이 높았지만 사실 이제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뭐 경쟁률이 이제 지원 인원이 조금만 늘어나도 경쟁률이 좀 많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경쟁률이 크고 작든 간에 네, 평균 등급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 그다음에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2.4등급. 네, 이렇게 해서 평균 등급은 뭐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미있는 점은 그럼 이제 2명 모집인데, 실제로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등급, 그러니까 2명이, 여기 최종 등록한 2명이 2.5등급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근데 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은 2.0등급 정도 됐었고 또 한 명은 한 2.8, 2.9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2.1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한 2.9 정도, 그렇게 해서 평균이 한 2.4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2명 모집이다 보니 좀 그런 상이한 결과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감안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부입니다. 자,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 2명이 줄었죠. 그리고 경쟁률 지금 12.1대1, 경쟁률을 보여줬고, 이전 연도보다 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은 2.11로 이전 연도 2.31 등급보다는, 네, 일단 등급이 조금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국 어문 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 모집 인원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경쟁률 지금 9대1, 이전 연도도 뭐 8.6대1이었으니까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학 성적은 평균은 2.26, 이전 연도 2.38 등급 정도 됐었으니까, 네, 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경 전공도 지금 2.24, 이전 연도 평균 등급은 2.77에서 2024학년도는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 경쟁률에서는 큰 변화 별로 안 생겼거든요. 이전 연도에 한 7.3대 1 정도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교과 전형 평균치 자체를 보면은 대략 한 2.3에서 2.4 정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중국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2023학년도 평균치가 워낙 좀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입결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다른 모집 단위들하고 거의 엇비슷한 네, 입결 성적을 좀 보여주었다. 그런 형태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역사학과 같은 경우가 5.2대1, 그리고, 네, 합격자들 평균 등급은 2.62 등급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24 등급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지금 일단 성적대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좀 특이점은 한국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 그 합격자들의 분포 범위 자체가 이전 연도보다 조금 넓게 분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마지막까지 합격한 친구들이 한 2.3 정도 한 또는 2.4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한국역사학과 지금 최저 등급이 몇 등급까지 갔었냐면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친구의 성적이 한 3.8등급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등급 이제 최저 등급 때문에 전체 평균치가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고 어쨌든 뭐 이전 연도보다도 분포가 조금 성적대가 좀 넓게 분포가 돼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대체적으로 분포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됐고 최저점은 조금 낮게 분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우선 이제 뭐 모집 인원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입결이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학생들은 어쨌든 이 데이터를 또 보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입결 상승이 조금은 예상될 수 있다. 네, 요걸 좀 확인하시고 좀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학과 같은 경우 지금 한 2.19 정도 나왔습니다. 2.19 정도 나왔고 경쟁률은 지금 5.4대 1. 자,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 9.4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 경쟁률은 좀 떨어지고 입결은 이전 연도 2.13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네,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도 지금 2.14, 이전 연도가 한 2.57 등급 정도 됐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올랐죠.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외교 2023학년도 이제 평균 등급이 좀 낮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지원자들이 조금 더 몰리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좋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조금 몰려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치를 상승시키는 결과치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결 데이터를 보면 또 올해는 어떤 학과에서 뭐 빵꾸가 날까? 네, 이런 걸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예측의 범위라기보다는 정말 운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집 단위들과 좀 비교했을 때 대략적인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 지금 2.2등급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한 2.2 정도가 평균 등급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학과 이전 연도에 한 2.14 정도 됐었으니까 네, 뭐 거의 2.1에서 2.2 정도 사이 네, 요 분포 때는 일단 합격 가능한 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광고학부, 자, 미디어 전공과 광고 홍보학 전공이 있습니다. 두 학과 모두 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들인데,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8.1대 1에, 네, 합격자들 입결 평균이 지금 1.88, 네,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보면, 이전 연도 2.0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선호도가 이제 높다 보니, 요 정도까지 이제 입결이 좀 올라갔는데, 네, 이 이상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1.8에서 2.0 정도 사이가 이제 새로운 평균치로 이제 만들어질 확률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고홍보학 같은 경우에는 2.06, 이전 연도 2.13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디어 광고학부는 지금 상승을 한 입결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2.66, 이 교육학과는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전 연도가 한 1.79등급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2024학년도 결과는 네, 2.66까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학과 지금 입결 평균이 좀 떨어진 이유가 이제 뭐 때문이냐? 뭐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친구의 성적이 대단히 낮아서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대가 상당히 좀 넓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에서 3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분포가 어떤 특정 등급에 오밀조밀하게 몰려있지 않고 2에서 3등급 사이에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2 또는 3.3등급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포 범위가 일단 조금 넓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점대를 넘어간 친구가 없었던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2024학년도에는 조금 성적대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네,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입결이 상승할 여지를 이제 좀 남겨놓은 2024학년도 결과다. 요렇게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같은 경우 2.31 정도였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한 2.4 정도 됐었으니까, 얼추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학과도 2.36, 네, 이전 연도 2.46이었으니까, 네,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학부는 지금 2.11, 이전 연도 2.14였기 때문에 역시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2.05, 이전 연도 경제학과 입결은 2.1 정도로 네, 큰 편차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5, 이전 연도에도 2.16으로 네, 비슷했었습니다. 비슷했고, 그 다음에 경영학 같은 경우가 2.72등급인데, 여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도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 범위가 이제 상대적으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까지 갔었는데, 1.9까지 갔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대 하락폭이 큰 이유가 뭐 이건 다른 학과들도 이제 그 아까 교육학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비슷한 측면일 수도 있는데 성적 분포 범위가 몇 등급에서부터 몇 등급까지 나타났냐면 1등급 극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1등급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대략 한 5.6등급 정도까지 네, 분포 범위가 상당히 좀 넓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성적대에 몰려있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2.0을 기준점으로 해서 상위권 클래스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3.0을 전후로 해서도 역시 또 형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한 5.6등급 그 바로 위쪽이 지금 한 4.5등급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포 범위가 워낙 넓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좀 입결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시 상승 좀 여력을 좀 남겨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나중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지만 2.72 정도를 입결 데이터로 그냥 평년치 데이터로 생각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입결 자체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좀 감안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정보학부 같은 경우는 2.03 이전 연도하고 동일했었습니다. 이전 연도하고 동일한 이제 평균 등급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재무금융전공이 지금 2.13 역시 이전 연도하고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전공 같은 경우가 2.1 역시 여기도 2023학년도 조금씩 참 변화가 있었네요. 제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수정을 좀 할게요. 자, 2023학년도 거를 좀 다시 보면 경영정보 같은 경우가 한 2.15 정도가 나왔네요. 제가 데이터를 좀 잘못 봤었습니다. 데이터 잘못 봤고 그 다음에 재무금융 전공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가 한 2.27, 네,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전공 같은 경우가 2.26, 네, 큰 차이는 별로 없었죠. 자, 그리고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한 2.02 였는데 지금 2024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큽니다. 경영학부하고 좀 비슷한 이제 하락폭을 좀 보여줬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성적 분포 때의 좀 특징을 보면 대략 한 2점, 그러니까 뭐 이 경영학부가 지금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분포 범위는 대략 한 1.8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3 정도까지의 요 성적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문드문, 이제 3.1 정도 되는 학생 한 명, 그리고 또 한 4.0 정도 되는 친구, 그리고 한 4.5 등급 정도 되는 친구, 요렇게 이제 분포 영역이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문 닫고 들어온 친구의 성적은 4.5 등급까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가장 많은 성적대는 지금 2.0 내외 정도의 성적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도 이 정도 성적대 안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 2년치 이렇게 막
구멍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학교들 입결 데이터를 보면 흔치는 않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빵꾸난 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그냥 평균치를 찾아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교과 전형은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 쪽과 관련된 학과들은 이 정도로 일단 입결 데이터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자연계열 쪽 이제 모집 단위들 이제 입결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AA 빅데이터 융합 경영은 지금 인문도 모집을 하고 자연도 모집을 하는데, 자, 자연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등급이 2.08로 인문 쪽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났죠. 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2등급 정도였었으니까 2점 초반대에 형성되는 내신 성적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내신 결과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소재 공학부. 자, 이제 기계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2.1,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32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네,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화학 재료 전공, 자, 뭐, 학과 자체가 일단 가장 공대 쪽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7 정도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2.08로,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확실히 입결이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1.9 후반대에서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학과니까 특히 전자화학재료 전공 같은 경우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2.19,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38 등급 정도 됐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역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도 지금 좀 많이 올랐네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49 등급 정도 평균이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2.3까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전공 이제 세부 전공으로 좀 나눠지는데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44, 이전 연도가 2.07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점수가 이제 조금 하락폭이 좀 나타났다. 요렇게 좀 이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이제 이런 결과치들이 좀 나왔던 이유가 역시 그러니까 조금 편차가 큰 이제 그 등급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이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이제 좀 구멍이 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 네, 마지막 등급이 대략 한 3.7 등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그러니까 대략 지금 3등급 중반대에도 제법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 좀 몰려 있었다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특징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능형 ICT 융합 전공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46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최저 등급이 한 4.3 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역시 좀 구멍이 좀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3등급부터 시작해서 4등급 사이에도 학생들이 제법 조금 분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결 평균치가 좀 낮아졌다.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 지능형 ICT 융합 전공 입결 평균은 2.19. 네, 요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조금 떨어졌던 이유들이 네, 이제 최저 등급들이 이제 조금 넓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결과치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최저 등급이 지금 이제 좀 낮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2합 6등급으로 2합 6 정도를 지금 수능 최저로 깔아놓으면 보통 그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진 않거든요. 낮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서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학교 쪽으로 이제 중복 합격하는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이제 등록하는 학생들의 비율들도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연계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능전자공학 전공은 2.13, 이전 연도 2.29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평균치를 얼추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대략 2.1 내외 정도는 일단 형성이 되어줘야 조금 안전하게 합격을 이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1.98로 이전 연도 2 등급에 비해서 일단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이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 2.18, 이전 연도 2.2등급 정도였었는데, 네, 거의 뭐 비슷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국민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시그니처학과? 네. 자동차 공학과 같은 경우 이제 뭐 굉장히 이 자동차 관련 계열 자체가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인데 어 자동차 공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07 정도, 그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2.21 등급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역시 입결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IT 융합 같은 경우가 지금 경쟁률 5.3, 이전 연도도 4.9대 1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했고, 자동차 IT 융합 같은 경우는 입결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는 2.03 등급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1.79까지 네, 입결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두 개 학과는 어쨌든 이제 국민대 안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네, 지원을 이제 고려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한 성적대로 좀 지원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환경 시스템 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2. 자, 이전 연도에도 한 2.26 정도 됐으니까 평균치는 좀 비슷하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인산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3.06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이전 연도가 한 2.0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제 좀 입결 하락폭이 좀 넓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최저 등급 같은 경우가 한 8등급 정도? 네, 요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분포 범위로 놓고 보면.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등록을 하는 바람에 전체 평균치가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그 상승폭이 2점 극초반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략 한 2.3 정도 내외 선에서 2.3이나 2.4 정도 내외 선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전자 물리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1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이전 연도 2.42에 비하면 조금 상승은 했고요. 자, 그리고 응용화학부 이제 나노 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의학 전공. 자, 이제 두 개 전공이 있는데 나노 소재 같은 경우는 2.06, 이전 연도에도 2.13으로 상당히 좀 높은 입결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학도 역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2.33까지 지금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1.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건 뭐 이해는 하는데 1.6이라고 하는 이제 입결 평균치를 너무 높다라고 판단했던 수험생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 쪽으로 이제 선택지를 좀 넓혀가면서 결론적으로 입결도 조금 하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33이 이제 평균 등급이었지만 2024학년도의 바이오 의학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원 전략 세우셔야 된다. 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식품 영양이 1.93, 이전 연도 2.11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조금 더 상승을 했죠. 네, 이제 좀, 네, 제가 보는 이제 자료 중에서는 좀 특이한 자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16, 그 다음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지금 2.36 등급 정도였는데, 네, 역시 입결이 조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발효, 융합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네, 1.83, 그리고 이전 연도에도 1.98 등급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네, 대단히 이제 입결이 좀 높은 학과다. 요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축도 지금 1.92, 이전 연도 2.11에 비하면, 네,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학과 역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인데,
2.17, 이전 연도 2.28에 비하면 역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문 쪽하고 자연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연 쪽의 상승률이 인문 쪽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일단 보시고 한번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학교들 이제 뭐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에도 이제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의 이제 추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제가 국민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좀 많은지 학과들 이제 입결 평균치를 보면은 조금 의외 있는 학과들도 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 결과치들이 올해 이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입결들 중에서 평균치만 좀 잘 마련해 놓으시면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대표적인 전형이 이제 모집 규모가 이제 가장 큰 전형이 여기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전형이 가장 모집 규모가 좀 크고 나머지는 뭐 기회균형, 원전형, 투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특기자 전형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국민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웹상에 공개하고 있는 입결치는 모든 전형의 입결을 다 공개한 건 아니고요.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까지는 일단 입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입결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냥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국민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그 현재 공개된 입결을 이제 공개된 입결이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여기까지가 지금 입결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전형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결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올해 지원을 하실 때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지를 조금 고민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평가 항목이 좀 다릅니다. 평가 항목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평가 항목은 이제 총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자기 주도성과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항목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 적합도 그리고 인성 네,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각 전형들마다 약간 이제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잠깐만요. 여기 제가 하나 뭘 잘못 썼네요. 농어촌 학생이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 농어촌 학생 여기다 같이 묶어야 됩니다. 자, 이 같이 묶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평가 항목이, 그러니까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에 관련된 항목을 50%의 가중치를 주고, 전공 적합도는 40%, 그리고 인성은 10% 해서 총 합산 등급 이제 100%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35%, 그리고 전공 적합도를 50%, 그리고 인성을 15%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 적합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측면들, 그러니까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형 방법도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를 지원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전공 적합도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2024학년도에 전공 적합도 비중을 이제 기존에는 한 40% 정도 반영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 동일하게. 근데 이제 2024학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 전공 적합도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더 높였다. 10% 정도를 더 높였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지원 전략도 수립하셔야 된다. 요걸 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분포 범위도 이제 굉장히 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좀 이제 넓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분포 영역이 좀 넓게 나타난다는 측면에 과연 이제 어떠한 항목에서 보다 이제 조금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항목은 이렇게 되는데,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은요. 아이고. 네. 요 두 개 전형은 모집 방법이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1단계는 농어촌 학생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 지워져버렸네. 네, 다시 쓸게요. 네, 아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가 항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묶다 보니 이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요걸 이제 좀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국민 프론티어 전형만 따로 떼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농어촌은 단계별 전형이 아닌데 저걸 이제 또 묶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좀 써놓으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 프론티어랑 농어촌. 이제 반영 비중만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여기 국민 프론티어는 지금 단계별 전형을 해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일단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어촌 전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요 두 개 전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전공 적합도가 상당히 이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공 적합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이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지금 서류 100%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만 이제 좀 구분을 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입결점 좀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나와 있는 평균 등급은 사실 이제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등급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생기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좀 확인해 보시는데 초점을 좀 맞추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또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유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기 때문에 평균 등급 그냥 참고 자료로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결론적으로 학생들 성적의 분포 범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국어국문학 같은 경우 지금 평균 등급이 지금 2.97 정도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인재 최저로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내신 성적이 한 4.6등급 정도 나왔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제가 여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하고 평균 등급은 비교하진 않을 거예요. 뭐 비교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비교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에서 최저 등급이 공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최저 등급치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이 지금 평균은 2.97에 최저가 4.6.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몰려 있었냐?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 그 입결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2.6에서 한 3.0 정도 사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6등급으로 들어온 친구가 이례적으로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친구 한 5.2등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외국 학생들이 들어올 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성적대가 조금 낮게도 형성될 수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국 어문 전공이나 중국 전경 전공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요 등급대에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치를 놓고 보면 요 등급 내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요 2.5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7이 지금 평균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이 한 3.9등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2.5등급 쪽에 좀 몰려 있었던 특징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학과 지금 2.58인데 역시 큰 편차 별로 없이 거의 그 성적대에서 몰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들도 좀 비슷합니다. 광고 홍보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1 정도가 나와 있는데 광고 홍보 같은 경우에 지금 3.11이 나왔었던 거는 2점 후반대에 성적대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치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역시 편차 크지 않습니다. 교육학과도. 자,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같은 경우는 편차가 조금 클 수 있겠죠. 이건 특목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되니까. 일본학과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법학부가 조금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3.5등급 정도 나왔죠. 여기 지금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한 너댓 명 정도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지금 한 6.5등급 일대에서도 지금 한 서너 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지금 최저 등급으로 들어온 친구가 한 7.4등급 정도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가 공개한 입결치에는 이 정도 성적대에 있는 친구들도 간간히 좀 보였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일반고일 확률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네, 한 2.5등급 내외 선에서 2.5 내외 선에서 네, 합격자들 분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학부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도 그랬냐? 사실 2023학년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2023학년도에는 2.5등급 내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었고, 실제 입결도 2023학년도에는 한 2.72 정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2024학년도가 좀 특이한 결과치로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71, 네, 편차가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이 지금 3.1, 여기는 지금 마지막 그 두 명의 성적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마지막 두 명의 성적이 대략 한 4.1등급 정도, 그리고 한 4.7등급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성적대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입결 평균이 조금 낮아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타난 그런 경향이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이 지금 3.13 정도였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은 대략 한 5.3등급 또는 5.4등급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개의치 마시고, 네, 그냥 평균대로만 놓고 보면 대략 한 2.7, 2.8 정도 선 내외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다. 네, 평균치는 가장 많은 학생들은 이 정도 등급대에서 몰려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영전공 같은 경우 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92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뭐 4등급이 넘어서 4등급하고 5등급 사이에 네, 인원들이 좀 있었고요. 5등급이 조금 넘어가는 인원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전 연도에도 좀 비슷했거든요. 이전 연도에서는 5.42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이제 경영정보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정도 네 여기는 이제 편차 크지 않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금융회계 자 재무금융 전공도 2.83 편차 크지 않게 요 정도 등급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회계학 전공 같은 경우도 2.8로 편차가 별로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 3.3 정도로, 이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한 5.1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3.0 내외에서 네, 분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이하게 조금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걸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7, 2.8 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생기부 관리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학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자연 쪽으로 좀 넘어가는데, 자연 쪽도 이제, 조금 이례적으로 편차가 있는 그런 학과들을 조금 찾아가지고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전반적인 평균치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영 정보 이제 자연 쪽에서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경영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자연 쪽 같은 경우 평균 등급이 지금 3.65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긴 그냥 이 정도 등급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 자연 계열 모집은 2.63 등급 정도. 네, 편차 크지 않고 요 정도 등급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금속 재료도 2.95 편차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자화학 재료 전공도 역시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요 정도 성적대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98인데 여기도 역시 의외로 편차가 크진 않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3.0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이제 최저 등급이 한 3.7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었지만 네, 모집 인원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 공학이 지금 3.13. 네, 편차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은 지금 한 2.83. 네, 역시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편차가 이제 조금, 큰 학부를 하나 이제 보자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지금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의 내신 성적이 한 4.2에서 4.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딱 한 명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등급대 때문에 조금 성적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치는 3.0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도 편차 크지 않게 해서 2.7 그리고 자동차 IT 융합도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2.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림도 역시 편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임산생명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한 4.6 등급 정도 학생이 딱 한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학생을 제외하면 그 학생을 제외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요 칸이겠네요. 임산생명이니까 네, 요 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6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전자 물리 같은 경우도 역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편차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나노 소재도 역시 편차 없이 거의 없이 2.64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의학 전공 대단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심지어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편차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대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전 연도에도 한 2.18 정도 나왔었거든요. 2.18 정도는 나왔었기 때문에 생기부도 중요하겠지만 성적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집단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차 대체적으로 다 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크지 않고 조금 이제 좀 크게 나타난 게 밑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3.09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한 3.9등급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 명이.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편차가 좀 벌어지긴 해요. 성적대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3.0 정도 내외 선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인원들이 등록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은 한번 각자 이제 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만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전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치만 한번 좀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국어 국문 편차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여긴 뭐, 한 명이니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명 미만, 3명 미만은 성적을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여기 지금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아예 성적을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 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문 계열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 한 5.1 정도까지도 이제 최저가 이제 한 명이 있었고, 중어 중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전체 평균 자체가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4.0을 전후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분포가 많이 오밀조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경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딱 3명 모집이었었기 때문에 네, 성적대가 이렇게 좀 듬성듬성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 한 5.8등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성적대가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역사과, 네, 편차 거의 없이 행정학과랑 비슷하게 끌고 왔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가 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 한 4.6 정도, 네,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학과들 뭐 비슷비슷하게 왔고, 좀 편차 크게 나타나는 게 러시아, 유라시아어, 그 다음에 일본어. 네, 역시 어문계열 같은 경우, 이제 제2 외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자, 그렇게 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조금 마지막에 이제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게 여기 이제 회계학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한 5.6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2점 후반대 정도가 형성이 됐었다. 2등급 후반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예외적인 학과들 이렇게 좀 마지막 이제 그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의 성적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 학과들, 그런 모집 단위들을 제외한다면, 인문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2.7에서 한 2.8등급 정도 내외 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적의 흐름, 그리고 생기부 관리의 정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 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특이점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가 크지 않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여기서 따져보지는 않을 거고, 자, 건설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한 5.5등급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이제 등록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네, 거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쭉 보면, 정보보안 암호 수학학과 같은 경우가 한 5.1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최저 등급 형태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3.8등급 정도? 네, 평균치에 비하면 뭐 상당히 좀 낮긴 한데,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학과들은 네,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 여기도 인문 쪽하고 좀 비슷하게 2.7에서 한 2.8 정도 사이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다. 다만 이제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지 뭐 2.7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기부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 여기는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워낙 이제 적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치들을 그냥 뭐 액면가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요. 여기 이제 뭐 편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관계로 조금 일반 전형보다도 조금 높게 잡고 한 0.1, 0.2 정도 높게 잡고 한 2.5에서 한 2.6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 살펴보진 않고 요 자료들 나중에 이제 저희 블로그에 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텔 아이디오 블로그에 오셔서 직접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네, 자료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국민대 수시 입결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정시 입결이 지금 따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옛날처럼 이제 완전히 깜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대학들이 입결 자체는 이제 좀 공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교를 좀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도 참 이런 자료들이 참 귀하고 소중한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도 역시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국민대 지원을 희망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마지막 이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직 제 목 상태가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요즘 이제 좀 목이 많이 잠겨 있고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 목소리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텍스트로 직접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보셔도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말이 이제 조금 성량이 좀 낮고 하는 부분들은, 네, 이제 좀 안 들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답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질문해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 제 생각을 좀 담아서 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학교들이 띄엄띄엄 이제 입시 결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학교가 입시 결과를 공개해야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업로드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공개가 되면 좀 빠르게 올리고 공개가 좀 늦어지면 각 다른 대학들이 이제 공개가 좀 늦어지면 조금 또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올리도록 할 테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곧 6월 모평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6월 모평에서도 좋은 성과 올리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